오늘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 친구들은 다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일로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해.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말 특별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의 김순자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친구가 100명이 넘어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서 바빠 죽겠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75세의 친구 100명이라니요. 그것도 진짜 가까운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분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태반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걸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쓴 후로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친구 만들기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외로움의 진실.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요즘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습니다. 통계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거든요.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 외롭다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할머니는 정반대였어요. 제가 만났을 때도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할머니, 전화가 자주 오시네요. 아, 이거요? 친구들이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약속이 3개나 있어서 바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원래부터 사교적이셨나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남편 없으면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장 보러 가는 것 빼고는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죠. 첫 번째 비밀 작은 용기 내기. 김순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말았는데 어느 날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를 보면 먼저 인사해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때 정말 기뻤죠. 그 다음 단계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나중에는 산책하는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인사도 자연스러워지고 대화도 쉬워져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친구 5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죠.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만 친구를 만들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비밀 관심사 찾아 나서기. 김순자 할머니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은 정말 떨렸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갔죠. 요리 교실에서 할머니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다들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리를 함께 만들고 같이 맛보고 레시피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요리 교실에서 10명의 친구를 만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죠.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취미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시도해봤어요. 다음으로 시작한 것은 탁구였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탁구는 할머니에게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탁구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탁구장에서도 15명의 친구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탁구를 치고 나면 다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더 친해지죠. 세 번째 비밀 나눔의 힘. 김순자 할머니의 세 번째 비밀은 나눔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들려고만 하면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뭔가를 주어야 해요. 할머니가 첫 번째로 시작한 나눔은 반찬 나누기였어요. 요리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층에 사는 분들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김치를 담그면 조금씩 나누어 드리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옆집에도 갖다 드리고요. 반찬을 받은 분들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집을 방문하게 되고 더 친해졌어요. 두 번째 나눔은 지식과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재봉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옷수선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옷수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손뜨개까지 가르쳐 드렸다고 해요. 가르쳐 드리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 번째 나눔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중에 병원 갈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드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함께 가고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가끔은 그냥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작은 도움들이 큰 친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번째 비밀 그룹 활동 참여하기. 김순자 할머니의 네 번째 비밀은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참여한 것은 아파트 부녀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비만 내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모임에 나가봤어요. 부녀회에서는 아파트 내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해요. 바자회도 하고 반찬 나눔 행사도 하고 가끔은 같이 여행도 가요. 부녀회 활동을 통해 할머니는 20명이 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두 번째로 참여한 것은 동네 봉사 모임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었죠.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해요. 같이 봉사하는 분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요. 좋은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친해지죠. 3번째는 종교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 절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법회에도 참석하고 절에서 하는 문화 강좌도 들었다고 해요.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과 만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5번째 비밀 디지털 세상 활용하기. 김순자 할머니의 5번째 비밀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자식이 가르쳐줘서 조금씩 배웠죠. 할머니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카카오톡이었어요.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전화보다 부담 없고 사진도 보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동네 카페 앱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과 물건도 사고 팔고 정보도 나누고요.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요.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연결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가 유튜브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댓글도 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요리 유튜브를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요리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면 다른 분들과 레시피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친구가 생겼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는 실제로 만나서 함께 요리도 해보고 맛집도 가보고 그래요. 6번째 비밀 정기 모임 만들기. 김순자 할머니의 6번째 비밀은 스스로 정기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생기면서 느낀 게 가끔 만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1번째로 만든 모임은 수요 점심 모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에 동네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점심을 먹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2명이 참여한다고 해요. 매주 다른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2번째 모임은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감상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3번째 모임은 산행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가까운 산에 올라가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건강도 챙기고 친목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모임이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모임을 운영하면서 할머니가 깨달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모임을 만들 때는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해요. 참석하고 싶을 때만 오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오래 가더라고요. 7번째 비밀 새로운 도전하기. 김순자 할머니의 7번째 비밀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75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죠. 할머니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은 영어 공부였어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길을 물어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영어를 몰라서 안타까웠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영어 교실에 등록했다고 해요. 같이 배우는 분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다들 비슷한 나이라서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요.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연습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수업 후에는 다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2번째 새로운 도전은 컴퓨터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재미있는 건 온라인 게임이었다고 해요. 고스톱 게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서 채팅도 하고 정말 재미있어요. 세 번째 도전은 춤이었습니다. 웰빙 댄스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추는 춤인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춤을 배우면서 할머니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치라고 생각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제법 잘 추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여덟 번째 비밀 긍정적 마인드 유지하기. 김순자 할머니의 여덟 번째 비밀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해요. 할머니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는 비결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남을 도우며 살기였어요. 남을 도우면 내 마음도 기뻐져요. 그래서 항상 도울 일이 없나 찾아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머리도 맑아지고 재미있어요. 네 번째는 외모 관리였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는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요. 그래야 상대방도 기분 좋아하고 나도 자신감이 생겨요. 할머니는 매주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는다고 해요. 나 하나만 잘 차려입어도 주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다섯 번째는 건강 관리였습니다. 건강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을 한다고 해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러면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활기차게 만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비밀 갈등 관리의 기술. 김순자 할머니의 아홉 번째 비밀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할머니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들어주기였어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는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화가 많이 풀려요. 두 번째 방법은 공감해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공감해주면 대부분 마음이 누그러져요. 세 번째는 해결책을 함께 찾기였어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할머니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우리 모임에서 식당 선택 문제로 의견이 갈렸어요. 한 분은 한식을 원하고 다른 분은 중식을 원했거든요. 이럴 때 할머니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해요. 이번 주는 한식으로 하고 다음 주는 중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각자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기로 했죠. 네 번째는 때로는 양보하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워요. 하지만 친구와 고집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쿨하게 거리두기였어요.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명의 친구가 있다고 해서 100명 모두와 깊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각자 다른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면 되죠. 10번째 비밀, 지속 가능한 관계 만들기.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적당한 거리였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면 부담스러워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연락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항상 생각해요. 바쁠 때는 연락하지 않고 힘들 때는 먼저 도와주려고 해요.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기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관계도 더 깊어져요. 네 번째는 기념일 챙기기였습니다. 친구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은 꼭 챙겨요.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표현하죠. 할머니는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록해두고 있다고 해요. 달력에 다 적어놓고 미리미리 준비해요. 생일 축하 문자 하나만 보내도 정말 좋아하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만남 유지하기였어요. 가끔 만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관계가 이어져요.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는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은 탁구 모임, 수요일은 점심 모임, 금요일은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만나요. 여섯 번째는 서로의 변화 인정하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도 변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실전 적용법과 주의사항. 그렇다면 김순자 할머니의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단계별 실행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마음 준비하기 1주차. 외로움을 인정하고 변화하겠다는 결심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 갖기.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 갖기. 2단계 주변부터 시작하기. 2주에서 3주차. 아파트나 동네에서 먼저 인사하기. 정기적인 산책이나 외출 시간 만들기. 동네 가게에서 점원들과 인사 나누기. 3단계 관심사 찾아 나서기 1에서 2개월차.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하나씩 등록해서 참여해보기. 부담스럽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기. 4단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2에서 3개월차. 그룹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기. 봉사활동이나 종교 모임 고려해보기. 온라인 활동도 병행하기. 5단계 나만의 모임 만들기 3에서 6개월차.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정기 모임 만들기. 부담 없는 분위기로 운영하기. 다양한 활동 시도해보기. 할머니가 특별히 강조한 주의사항들도 있었어요. 주의사항 1 조급해하지 마세요. 친구 만들기는 시간이 걸려요. 한 달, 두 달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주의사항 이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인사만 하고 지내도 괜찮아요. 주의사항 새 돈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 만들기에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비싼 선물을 주거나 값비싼 곳에서 만날 필요 없어요. 주의사항 4 내 얘기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얘기보다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세요. 주의사항 5 건강을 우선하세요. 몸이 아프면 억지로 나가지 마세요. 건강해야 오래 사귈 수 있어요. 마무리 요점 정리 및 격려. 이제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친구 만들기 비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75세에 친구 100명을 만든 할머니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10가지 비밀 요약. 1. 작은 용기 내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부터. 2. 관심사 찾아 나서기. 요리, 운동 등 배우고 싶은 것들. 3. 나눔의 힘 반찬, 지식, 시간을 나누어 주기. 4. 그룹 활동 참여 분여회, 봉사 모임, 종교 모임 등. 5. 디지털 세상 활용, 카카오톡, 앱, 온라인 커뮤니티. 6. 정기 모임 만들기, 점심 모임, 독서 모임, 산행 모임. 7. 새로운 도전하기에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기.
8. 긍정적 마인드 유지 밝고 감사한 마음 갖기기. 9. 갈등 관리의 기술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10. 지속 가능한 관계 만들기 적당한 거리로 오래 지내기. 이 방법들의 놀라운 효과. 외로움 완전 해소.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 바쁠 정도. 건강 개선, 활동량 증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자신감 회복, 새로운 도전으로 자존감 상승. 생활의 활력, 지루한 일상이 즐거운 일상으로 변화. 정신 건강, 우울감 사라지고 웃음이 늘어나. 사회적 지지망,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배움,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 의미 있는 노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생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 경제적 이익, 함께 활동하면 비용 절약, 정보 공유로 현명한 소비. 건강 이익, 규칙적인 활동과 정신적 안정으로 의료비 절약. 사회적 이익, 외로움 해소, 사회적 지지망 확고. 정신적 이익,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으로 치매 예방. 정서적 이익, 행복감 증가, 삶의 만족도 향상. 김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몇 살이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친구를 만들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쉬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성격 때문에,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외로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친구 만들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보시건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친구 만들기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일상에 따뜻한 친구들과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